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적임자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어서 이제 기말고사 해야 되는데요. 오늘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 구석기부터 철기죠. 구석기는 뭐해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너무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냥, 채집, 오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 주로 뭐라고 그래서 사냥? 아니라고 그랬죠. 사냥은 주로 하는 것보다 당하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적어요. 주로 뭐예요? 채집. 열매나 어떤 풀을 이렇게 먹는 것들을 채집이라고 합니다. 오로는 물고기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늘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였다. 무슨 생활? 이동생활. 근데 혼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사냥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다녀야 돼요. 근데 이 무리는요, 2, 3일 만에 이렇게 만났다가 흩어졌다. 이렇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생활, 무리사회. 자, 그래서 이동을 하니까 어디 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동굴 같은 거, 천연의 집이잖아. 동굴에서 살고 바위 그늘이나 집을 짓더라도 그냥 대충 짓는 막집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은요, 동물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벗고 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도구는요, 도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돌을 썼잖아요. 석기 시대니까. 근데 뭐 이걸 뭐 정교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돌에서, 큰 돌에서 떼어져 나왔다 그래서 뗀석기, 한 주먹에 딱 들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먹도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 때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뭡니까?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 이때 농사, 벼농사 아니고 조피, 수수와 같은 잡곡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고프다 그랬잖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했던 거, 사냥, 채집, 오로를 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농사 지어놓고 옛날처럼 막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정착생활입니다. 이거 이동해서 정착생활. 이게 큰 인류의 큰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뭐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땡겨. 근데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길러 먹어요. 그게 뭐예요? 목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경을 중심으로 이제 목축을 더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아주 배부르게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그냥 허기를 채울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라고 했다?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뭐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착하니까 집 대충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움막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막집, 신석기는 움집. 그렇죠. 움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강가나 바닷가는 이게 평평하지 않잖아.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가나 바닷가니까 춥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불된 자리를 둬서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집을 지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옷이죠. 옷. 이때부터는 조금 기후가 사실은 좀 변합니다. 그래서 약간 추워져요. 그래서 그 전보다 조금 추워졌기 때문에 좀 뭔가 걸쳐야 되겠죠. 그래서 걸치려면 어떤 옷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과 바늘에 해당되는 뼈바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이제 꽈야 되기 때문에 가락바퀴, 요 그림도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그물 같은 거, 그렇죠? 여기 어로 생활하려면 그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하는데 가락바퀴와 뼈바늘 사용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틀려. 여기서 가락바퀴 뭐예요? 실 꼬는 기계지. 무슨 바퀴라 그러니까 무슨 마차나 무슨 뭐 자전거 이런 생각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요 가락바퀴 요거 실 꼬는 거야. 요거 여기서 많이 틀려. 자, 그 다음에 농사 지려면 대충 뭐 이렇게 돌에서 떼어져 나온 그런 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교하게 갑니다.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떼어져 있는 석기를 갈아요. 갈았다고 그래서 간석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농사 다 지어서 수확했어. 그럼 오늘 다 먹습니까? 안 되겠죠. 1년 동안 또 먹을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곡식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할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토기. 근데 여기에서 토기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디서 살아요? 강가나 바닷가. 우리 토기를 이렇게 놔두면 이게 지금 평평한 땅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강가나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이 뾰족한 빗살무늬 두기다.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야, 이때 가장 큰 변화. 인류의 어마어마한 변화죠. 농사는 농사인데 뭐다? 벼농사다. 벼농사는 여러분, 벼농사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어떻게 든든하잖아요. 예? 물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으면 배부릅니다.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만 원 벌었다면 이제 한 40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 배불리 먹고 또 남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또 졸았니? 잉여 생산물 기억하죠? 네. 신석기 때는 남아도 그냥 그릇 조그만 거 이렇게 넣으면 그냥 끝이야. 뭐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벼농사는 잉여 생산물이 좀 많습니다. 창고를 지을 정도로. 자, 그러면 그 잉여 생산물을 누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져갈까요? 이쁜 사람? 힘센 사람? 누가 가져가? 그렇죠. 옛날에 이제 쌈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힘센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청동기입니다. 청동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청동기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칼 가진 사람이 있어. 총 가진 사람이 있어. 누가 이겨요? 총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무리 내가 힘이 약해도 총 가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청동기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당연히 계급이 발생하는 거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가진 자는 잉여 생산물을 개인 것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급이 발생합니다. 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도, 평생 이제 지배자로 살겠지만 죽을 때도 달라요. 뭔가 무덤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무덤을 뭐라고 했죠? 고인돌이라고 했습니다. 고인돌. 그 지배자 이름을 이제 보통 이제 군장, 부족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고인돌.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다.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냐? 신석기 때 강가나 바닷가 산 이유가 뭐였죠? 어로를 해야 됐거든. 물고기 잡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벼농사를 지으니까 이 추운 데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여러분 강가 바닷가 사니까 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람하면 다 죽어요. 바닷가 해이로 오면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위험한 곳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따뜻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일명 회산임수, 아주 좋은 곳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서로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쟁탈전. 그래서 정복전쟁이 이때부터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하여튼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여기 어디 살았다? 이런 낮은 언덕. 이제 물가나 강가나 바닷가 이런 위험한 데 안 살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낮은 구릉지대, 좋은데 살게 됩니다. 이사 갔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도구는 뭐였죠? 청동기 쓴다. 요거. 근데 이 청동기는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청동기가요, 농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농사도구로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왜요? 귀해서, 또 약해서. 여러분 금덩이를 갖고 뭐 예를 들면 뭐 호미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 청동기가 또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귀하고 약해서 청동기를 농사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주관식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청동기는 이제 뭐냐,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이 지배자만, 즉 군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기뿐만 아니라 뭐도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런 걸 통해서 지배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죠. 방울은 뭐예요? 저 멀리서 방울을 막 흔들면 어떻게 소리가 나잖아. 그리고 거울은 어때요? 막 햇빛에 반사되면 번쩍번쩍 막 아우라라고 하죠. 막 후광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군장의 그런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동방울, 청동거울
청동검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 짓는다 그랬죠. 농사에서 또 중요한 건 뭐야? 벼농사에서 중요한 거 낫이죠. 낫. 그래서 낫에 해당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반달돌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 반달돌칼. 돌 섰다고 석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청동기라고 그랬어. 반달돌칼은 낫에 해당된다고. 그럼 왜 청동기 시대인데 돌을 사용했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청동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해서 약해서. 자,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철기입니다. 이게 안 썰었는데요. 안 썰은 게 아니라 벼농사가 계속 된다는 거. 벼농사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잉여 생산물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동기 때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철기는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청동기는 아까 귀하다고 그랬죠. 귀해서 별로 없어요. 근데 철기는요, 우리나라에 지천에 깔렸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총을 한두 명만 갖고 있는데 이제 그냥 뭐 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인가요? 예, 미국처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니나 내나 뭐 그냥 맞짱 뜨는 거죠. 예, 그래서 벼농사가 확대되면서 잉여생물도 많이 늘어나고 그거를 둘러싼 쌈박질이 늘어났다. 왜? 철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뭔가 확대되죠. 뭔가 우리 한반도에서의 어떤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넓혀갑니다. 생활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랑 교역합니까? 중국이랑 교역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중국과 교역한 거 잘 모르겠어. 그 증거 내놓으세요. 네. 그래요. 중국과 교역했다는 증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 화폐입니다. 화폐. 명도전이라고. 이 명도전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는데요. 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 중국과 교류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나라에 저기 경상도 지역에 다올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자, 붓은 뭐 하는 건가요? 여러분, 화장하는 도구인가요? 아니죠. 붓은 뭐예요? 글씨 쓰는 거죠. 그쵸? 예, 글씨를 쓰는 거다. 그럼 무슨 글씨를 썼을까? 한글? 아니잖아. 뭐예요? 한자잖아. 아, 한자를 썼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붓을 통해서. 그럼 한자는 어디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 붓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중국과 우리 한반도가 교역했다라고 하는 증거, 명도전과 붓 꼭 기억하세요. 요거 주관식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뭐 당연히 철기입니다. 철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동기와 철기는 완전히 달라요. 철기는 뭐예요? 무기로도 당연히 사용하지만 농기구로 사용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전에 청동기 때는 뭐예요? 농기구로 청동기를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 그랬잖아. 돌로 사용했다. 그래서 반달돌까지 사용했다 그랬잖아. 근데 철기는 그게 아니냐. 철기는 농기구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확량이 느는 거야. 자, 구석기. 아니, 그냥 최소 생활비야. 한 70만 원 벌었어. 신석기 한 200만 원. 이제 조금 좀 먹고 살아. 청동기 한 400만 원. 이제 철기는 이제 한 700, 800 버는 거예요. 이렇게 철기 시대 때 많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철기를 농기구로 사용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월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철기로 뭘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면서 청동기와 달라. 청동기는 귀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없었지만 철기는 좀 흔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써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쌈박질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북전쟁도 늘어났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청동기 운명은 어떻게 돼? 요것도 중요합니다. 청동기는 이제, 옛날엔 귀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잖아요. 농기구로도 안 쓰고, 무기로도 안 쓰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 청동기는 재사용 도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청동기가 또 훨씬 더 이렇게 대량 생산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네 시대를 빠르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상 한국사의 적임자 쌤이었습니다.